이거 제가 일본에서부터 타던 자전거고요. 지금 저희 동네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요. 동네가 너무 예쁘네요. 제가 처음에 이 동네로 집을 보러 왔을 때 아, 여기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변이 너무 마음에 들었었어요. 예전에 제가 도쿄 긴자 근처에 신축 아파트를 구입해서 입주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었는데요. 그 집에서 제가 채 1년도 살지 못하고 여기 실리콘밸리로 이사를 왔죠.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임시거처에 한 2달 정도 머물다가 이 집으로 온 지 이제 딱 1달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 살면서 느낀 특징들 몇 가지를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한국 아파트, 일본 아파트, 또 미국 아파트들을 서로 비교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파트 단지와 건물의 모습이에요. 도쿄는 땅값이 비싸고 대규모로 택지 개발하는 게 어려워서 아파트가 보통 한 동씩 지어지거든요. 한국처럼 건물이 여러 동 있는 대단지 아파트는 드물어요. 그리고 당연히 고층 아파트고요. 반면에 이곳 미국은 넓은 부지에 2, 3층의 낮은 건물들이 넓게 퍼져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답게 단지 안에는 이렇게 온수가 나오는 야외 수영장, 자쿠지, 바베큐장들이 곳곳에 있고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커다란 로비 라운지랑 헬스장, 택배 보관함, 그리고 코인 세탁실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은 요즘 상황 때문에 다 닫혀서 화면에 다 담지는 못했는데요. 다음에 오픈하면 한번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원래 고층 아파트를 좋아했는데요. 여기 와서 지내다 보니 건물 사이에 공간이 충분하다면 저층도 좋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창문 밖으로 보이는 이 푸른색이 너무 좋더라고요. 도시는 늘 회색이잖아요. 그리고 고층이면 뷰가 아무리 좋아도 초록색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느 창문으로 봐도 공간이 트여 있고 나무가 많으니까 그 개방감이 주는 만족감이 상당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바로 주차입니다. 저는 이렇게 제 차고가 따로 있고 주차비는 무료예요. 한국도 보통 아파트 주차는 무료고 있어도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반면에 일본은 제가 살던 이 집 주차비가 한 달에 50만 원에 육박했었습니다. 와우. 제가 집주인이어도 주차비는 따로였고 이 주차장을 제가 월별로 구입을 해서 등록을 하지 않으면 차를 아예 구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 다른 점. 집에 들어서자마자 제일 당황스러웠던 것이 바로 현관이었어요. 제가 집을 구하려고 10곳이 넘는 아파트를 여기서 봤거든요. 근데 다 마찬가지였어요. 현관이라고 할 것도 없고 더군다나 신발장이 없어요. 심지어 또 신발장을 둘 공간도 없어서 이걸 지금 어디다가 신발을 둬야 하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신발장을 팔긴 팔던데 꼭 침실 옷장 같이 생겼더라고요. 이걸 설마 침실에다 두라는 건지 뭐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에 둬야 될까요? 그리고 바닥이 마루가 아니라 카페트입니다. 1층은 전부 마루로 되어 있는 경우도 더러 있던데 2층부터는 거의 이렇게 카페트가 깔려 있더라고요. 매일 청소를 한다고 해도 마룻바닥처럼 물 청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아무래도 실내 슬리퍼를 신고 지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게 한국, 일본 집과 미국 집의 가장 큰 차이이자 가장 큰 불편함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제가 이것 때문에 올해 겨울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벽난로예요. 나홀로 집에 같은 그 미국 영화들을 보면 집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엄청 해두고 가족들이랑 벽난로 앞에 앉아 있잖아요. 그런 벽난로가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저도 한 번도 안 써봐서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보니까 진짜 나무를 넣어서 태우는 방식인 것 같죠? 이 재라든가 탄내가 집 안으로 들어오진 않을지 살짝 걱정이 되는데 제가 겨울에 한번 테스트해보고 또 알려드릴게요. 또 하나 거실에서 제가 좋아하는 부분은 바로 이 천장 높이예요. 저희 집이 3층인데 제일 꼭대기층이라 지붕 모양에 따라서 천장이 굉장히 높아요. 가장 높은 부분이 한 4m 정도 넘을 것 같은데 그 덕분에 전혀 답답하지도 않고 개방감이 좋습니다. 다만 이것도 미국 집의 특징인 것 같은데 거실 천장에 라이트가 없어요. 해외 호텔을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밝은 천정 라이트가 없거든요. 구석에 있는 라이트도 형광등이 아니라 이런 노란색 등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밤에 굉장히 어둡고
추가로 이렇게 스탠드 조명을 여러 개 구입을 해서 거실을 좀 밝혀줘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차이점은 화장실입니다. 아마 일본 집과 미국 집이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화장실 변기. 저번 도쿄 집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지만 일본 집은 변기가 이렇게 따로 있거든요. 처음엔 이상했는데 몇 년 살다 보니까 이 방식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뭔가 마음도 편안하고, 또 일본에선 집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화장실에 비데가 항상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적응되니까 빠져나오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반면에 미국 집은 이렇게 변기가 세면대, 샤워 부스랑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비데 같은 건 없고요. 식당이나 상점, 백화점, 아니면 제가 본 다른 집들도 비데가 있는 집은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회사에는 있더라고요. 또 다른 점은 바로 이 샤워 부스입니다. 일본은 아직도 좌식 목욕 문화가 강해서 새로 지은 집도 욕조가 있고 그 옆에는 앉아서 씻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심지어 욕조는 자동으로 온도도 조절되고 욕조 물의 높이도 자동으로 지정이 가능하고 심지어 온도를 1시간, 2시간 이렇게 유지하는 기능도 있어요. 천장에는 난방과 제습, 스팀 사우나가 가능한 장치도 있었고요. 미국은 당연히 그런 게 있을 리 없죠. 그냥 이렇게 샤워 부스만 있고요. 또 많은 집들이 그냥 샤워 커튼만 설치해야 되는 그런 단순한 구조였어요. 저는 이런 캘리포니아의 날씨와 풍경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공원들이 정말 주변 곳곳에 있어요. 마지막 5번째는 바로 이런 아파트 주변의 자연 환경이에요. 저는 부산에서 나고 자랐고 또 대학 가서부터는 계속 서울 아니면 도쿄에서 지냈거든요. 특히나 서울에서 일할 때는 제가 역삼동에서 지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주변에 걸어서 볼 수 있는 공원이나 자연 환경 같은 게 정말 하나도 없었고 거기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쿄에 집을 구입할 때도 나름 집 바로 앞에 이렇게 공원이 있고 또 강도 바로 옆에 있는 곳을 택했었어요. 그게 실리콘밸리에 와서도 샌프란시스코 같은 도시가 아니라 여기 이 사우스베이라고 하는 곳에 자리를 잡은 이유입니다. 이렇게 아파트 바로 옆에 넓은 공원이 딱 붙어 있고 걸어서 10분 거리에 이런 축구장만한 잔디 깔린 공원이 3개가 더 있어요. 이 시국이 지나고 나면 가족들과 함께 이 환경을 마음껏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또 뵐게요.